미국에 이민을 온 한국인들은 대개 신분 하강을 경험합니다. 제 1호인 중 한 분도 한국에서 잘 나가는 보험회사의 중견간부였으나 미국에 이민 온 후 그분이 택하신 일은 전기기술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 가정이 그러하듯이 자식의 교육을 위해 이민을 선택하신 그분은 전기를 하시다가 그만 사달에서 떨어져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허리 수술도 받고 보상도 잘 받아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케이스를 마무리 지었으나 3년여간 케이스를 해나갔던 그 시간들은 의료인에게도 제게도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분께는 밤거리가 안전하고 맛난 음식이 넘쳐나며 밤문화가 잘 발달해 있고 특히 한국어 사용만으로 충분히 윤택한 삶이 가능했던 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녀에게는 자유분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즐비한 미국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신 것이었는데 아마도 제 의뢰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왜 고향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타국에서 살면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뇌 발달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뇌는 1000여 개의 신경세포들과 그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고리인 100조 개의 시냅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능과 감성, 기억 등은 이 시냅스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시냅스의 모든 위치와 구조를 유전적으로 똑같이 물려받기는 불가능하며 뇌 발달에는 후천적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어른과 비슷한 숫자의 신경세포를 가지고는 있지만 서로 간의 연결성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는 결정적 시기라는 걸 갖게 되는데 결정적 시기의 뇌는 젖은 찰흙같이 주변 환경을 통해 모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결정적 시기에 자주 사용되는 시냅스는 살아남고 사용되지 않는 시냅스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뇌는 덜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 경험한 주변 상황에 최적화되도록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종에 따라 결정적 시기는 차이가 있는데 오리는 태어난 지 몇 시간, 고양이는 4주에서 8주, 원숭이는 1년, 그리고 인간은 약 10년이 결정적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로렌즈 교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갓 태어난 오리의 결정적 시기에 로렌즈 교수는 어미 오리 대신 어미 역할을 함으로써 오리들이 평생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민 1.5세나 2세는 완벽한 영어를 습득하지만 성인이 되어 이민 온 우리들은 평생 영어가 배우기 힘든 이유도 이 결정적 시기로 설명이 됩니다. 제 경험상 직장상의 클림에도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사고 초반 3개월입니다. 직장상의 클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증이 있는 부위를 가능한 많이 사고 관련 부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인데 그 요령은 사고 직후 가게 되는 병원이나 닥터 오피스에서 사고 때문에 아프다고 여겨지는 모든 부위들을 의사에게 설명하고 검사와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사고 관련 부위를 인정받은 케이스가 나중에 치료는 물론이요 보상 청구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 후 의사를 보는 시기를 늦추거나 진단받는 시기를 늦출수록 그 부위들을 사고 관련 부위로 인정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통상 3개월 내에 진단과 검사 혹은 치료를 시작한 부위가 사고 관련 부위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사고 초반 3개월이 직장상의 클레임의 결정적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직장상의 클레임을 위해 청구인은 사고 초반 3개월 내에 사고가 걸린다고 생각하는 모든 부위들에 대한 검사와 진단,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 변호사 박익철이었습니다.